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2월 11일이에요 금요일이고요. 특공개미 야간 침투 훈련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쌀쌀하죠. 네, 이 야간 침투 훈련은 말 그대로 야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개인용 깔깔이 각자 깔깔이를 착용하고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진행을 해볼 내용들은 늘 그렇듯이 일단 시장을 점검을 해볼 겁니다. 항상 시장부터 지금은 특히나 종목도 중요하지만 종목보다는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엔 장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지수가 빠져버리면 빠질 확률이 높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거의 한 78% 빠졌고요. 코스닥이 82% 넘게 빠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10개를 사면 10종목을 내가 사면은 7, 8개가 빠지는 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지수를 좀 짚어드립니다. 시장 좋을 때는 제가 뭐 시황 별로 체크 안 해드려요. 장 좋을 때는. 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특히나 이 시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 점검을 해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매도의 중요성. 특히나 최근에 또 제 매도 타점이 기가 막혔죠. 네, 우리 유료 추천 주건, 무료 추천 주건 매도 타점이 진짜 완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실수한 것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다가 제가 어제 오늘 실수 하나 했거든.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예정이고, 매매 원칙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관심주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죠. 자, 오늘 한국 증시 빠졌어요. 네, 빠져서 쭉 미끄러졌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끝이 났느냐? 보시다시피 많이 빠졌죠. 하필 금요일날 이렇게 80%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좀 짜증이 나죠. 오늘 보면은 나스닥도 2% 이상 빠졌었고요. 우리 이제 코스닥도 2%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코스닥 종가가 몇 프로였었지? 마이너스, 정확하게는 2.04%구나, 그죠? 마이너스 2.04% 마감을 했네요. 종가가 최저점이었었죠, 아마, 그죠? 맞지? 종가가 최저점 맞지? 최저가는 마이너스 2.05, 마이너스 2.05%였구나. 잠깐 올려드린 자료 잠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나스닥과 코스닥의 상관관계를 제가 이제 분석을 이것 나름대로 제가 조사하는 빅데이터예요. 나스닥, 여기 빨간색 배경은 나스닥이 2% 이상 급락을 했을 때고요. 녹색 배경은 나스닥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배경이 아닌 건 뭐냐면, 나스닥 대비 우리가 덜 빠졌을 때예요. 덜 빠졌을 때. 쭉 한번 볼게요. 이게 작년 2월 달부터 제가 조사를 한 거예요. 기록을 한 겁니다. 쭉 보시면은 어때요? 녹색이 얼마 없죠? 그죠? 대부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 이렇게 나스닥이 빠진 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선방할 확률이 높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몇 번 나왔는데, 이건 1월달에 폭락장이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폭락장이 몇 번 나왔고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보다는 우리가 선방한다. 확률상. 그죠, 여러분들? 물론 이거는 이제 당일 등락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추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나스닥보다 훨씬 더 형편없죠. 당연히 비교할 게 못 돼요.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찌질한 증시 아닙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지난 이제 1월 24일을 끝으로 나스닥이 빠졌을 때는 그거보다 우리가 좀 좋았어요. 선방했습니다. 2%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 0.8%, 1.4% 빠졌을 때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3.7%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2.1% 빠졌는데, 오늘 우리는 2% 선에서 선방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1%대로 선방할 줄 알았거든요. 2%대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스닥이 1% 이상 빠졌다고 해서 야, 우리 더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확률상 우리가 그러니까 등락률만 가지고 봤을 때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그죠? 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자,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저점 높이는 쌍바닥인 거 모를 줄 알아? 쫄리면 돼지시든지. 이거 이제 그 영화 타짜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잖아요. 쫄리면 돼지시든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쌍바닥의 원리, 쌍바닥의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쌍바닥의 원리. 자, 너무 중요합니다. 왜 만드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종전에도 방송하다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쌍바닥은 대체 왜 만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쌍바닥은 왜 만드는 것일까? 바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사운드가 두 개로 들린다고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사운드가 두 개? 잠깐만요. 사운드가 두 개로 들려요? 아닌데?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운드 점검 좀 해볼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죠? 사운드 없는데? 아마도 오케경님, 네, 제 방송을 두 개 틀어놓으신 게 아닐까요? 아마도. 진행해볼게요. 쌍바닥 왜 만드는 것일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원리를 모르시면은 주식 못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쌍바닥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정을 받죠. 네, 조정을 받고서 반등이 나왔다가 또 한번 밀리는 거, 즉 W자, 알파벳 W를 만드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여기서 저점이 깨질 수도 있고 또 저점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대체 이 쌍바닥을 왜 만드는 것이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물려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거든요, 이 쌍바닥이.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뭘 위해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추세, 상승 추세의 기본은 뭡니까? 상승 추세의 기본은 뭐냐면 바로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이는 거예요. 자, 이 기본은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추세 전환 또는 상승 추세의 기본은 뭐냐면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여 나가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상승 추세죠.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빨간색. 이거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동시에 높여 나가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할 때는 반대로 하락 추세는 뭐예요?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낮아지는 거겠죠? 그쵸, 여러분들?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같이 낮아지는 거. 이게 하락 추세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려면 하락 추세일 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걸 보고 매수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초보 투자자의 입장에선, 이제 여기서 좀 노련한 투자자들 내지는 고수 투자자들은 떨어질 때, 이럴 때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기도 하지만, 초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점을 잡는 것이 녹록지 않으니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다가 언젠가는 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다? 잘 보세요. 패턴을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요. 꼭 여러분도 이 패턴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점을 높이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패턴이 100%다 이런 거 없습니다. 주식의 100%는 절대로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확률이 그나마 높을 뿐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 일단은 저점이 높아진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저점 높아지고 반등이 나오는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고점도 높아지는가.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추세가 조금씩 이제 서서히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추세가 바뀌었으니 이번에도 저점이 높아지겠지? 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딱 좋아요.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대신에 이제 매수 타이밍이 많이 늦어지겠죠. 그죠?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보다는 좀 비싸게 잡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온 다음에 약간 시들시들해질 때 매수를 하는 거라 초보 투자자들은 또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초보들은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간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고 그 다음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일단 추세 전환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디? 바로 이 저점. 이거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깨지면은 나는 추세 전환을 염두에 두고 매수했는데 여기서 저점이 깨진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럼 그때는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네, 깔끔하다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자, 아무튼 때문에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쌍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은 저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닥권에서 보통은 저점부터 먼저 높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때로는 한 번에 여기서 고점부터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뭔가 강한 호재가 나오거나 좋은 뉴스거리가 있어가지고 전고점을 그냥 먼저 뚫어버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여기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도. 쌍바닥을 만든다니까요. 쌍바닥을 만들어요. 초보 투자자들은 이 쌍바닥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깬 상태에서 바로 직전 고점을 뚫어버린다? 물론 좋은 거죠. 그만큼 뭔가 어떤 강한 매수세감은 유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단타성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조정받았을 때 저점을 높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딱 두 가지 패턴 말씀드렸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보통은 저점부터 높인다. 그죠? 저점이 높아졌다. 높인 상태에서 여기에 누가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안심한 투자자들이 서서히 또 같이 따라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고점부터 먼저 올려버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조정받을 때를 조정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야, 고점 높였으니까 저점도 높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지.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쌍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야, 저점 지금 오늘 우리 특히나 우리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딱 지금 어때? 쌍바닥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예. 쌍바닥 높이는 거 모를 줄 알아? 모를 줄 알아? 쫄리면 돼지시던지 쫄리면 나가라 이거예요. 이 조정이 전저점을 깰 거라고 생각되면 나가라 그거죠. 네. 저는 물론 저점 깰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이제 아무튼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나스닥이 빠졌죠. 네, 빠져버렸어요. 제가 어젯밤에 제가 우리 그 회원님들께 나스닥이 이제 나스닥 저항대가 14,465포인트가 저항대입니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젯밤에 카톡에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네요. 네. 자, 어제입니다. 새벽이죠.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그죠? 딱 지금 저항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빠진 거야. 다들 이제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모닝 브리프 우리 무료 카톡방에, 유료 무료 카톡방에 이제 모닝 브리프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또 제가 급하게 영상을 하나 또 이제 올렸어요.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나스닥은 오늘 밤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적어놨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차 884포인트 부근, 네. 한 번 더 빠지게 되면은 2차 873포인트 부근이라고 제가 잡아놨어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 나스닥보다 코스닥이 덜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소견으로는 884 부근에서 지지받고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결국 작금의 조정 파동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쫄지 마시고 리딩대로 따라 주십시오. 자, 그래서 장 초반에 어떻게 됐나요 오늘 우리 코스닥? 장 초반에 보시면은 예상했던 대로 이 884포인트 부근에서, 자 보십시오. 네, 여기죠. 여기 이제 883, 884 부근인데 아침에는 지지를 받다가 살짝 빠졌다가 바로 슉 올라갔어요. 그죠? 예상이 적중한 거죠. 네, 반등이 쫙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20분선, 15분봉인데요. 코스닥 15분봉 차트인데 20분선을 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0분선 보이시죠? 240분선 20분선과 240분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급기야 오늘 오전에 저점도 깨져버렸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등이 한참 나올 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지수 급반등하니까 우리 회원님들께서 막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대단하다. 이렇게. 대표님의 시황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제 직장 동료들이 소름 돋는다고 하네요. 시황 귀신이죠, 제가.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장이 오르고 있었어요.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오후장까지 관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수가 올라가니까는 또 흥분해가지고 야 매수 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망해라. 오후까지 지수 흐름을 확인하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좀 전에 설명했었죠. 왜? 쌍바닥. 자, 반등이 나왔다 이거예요. 외바닥이잖아요. 쌍바닥을 항상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갈 때는요, 아 그래 쌍바닥 조정이 나올 수 있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특히나 개파락 출발로 했을 때 있죠.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냥 단순 리바운딩, 정말 단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타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후장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스트는 뭐냐면 개파락 출발했을 때의 베스트는 이 시초가보다 높게 끝나는 게 베스트예요. 무조건. 왜? 갭이 낮게 출발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증시라든지 또 어떤 악재가 있어서 시초가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출발한 거예요. 맞죠? 때문에 아침에는 안 좋게 출발했으나 오후에는 이 시초가를 넘겨서 마감한다면 아침에 그 우려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장 시작 전에 투자 심리를 그 짓눌렀던 우려감이 사라졌다. 오후에는 어떻게 소멸됐다. 그래서 되게 좋은 지지의 의미를 가지는 캔들이 뭐다? 이게 개파락 양봉. 이게 좋은 거예요. 전일 종가가 여기 있었는데 개파락으로 출발했어. 근데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이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거예요. 이게 지지의 의미를 가지는 지지 캔들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캔들이 전저점 부근에서 떴다.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쌍바닥 딱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이런 개파락 양봉이 딱 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하더라라는 거죠. 네. 어찌됐건 아침에 지수 반등도 예상해서 적중을 했고요. 오후까지 제가 관망해라. 아직 알 수 없다. 관망해라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제 예상대로 지지가 성공하면은 오후장 강력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개파락 양봉이 떠버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요조방은 5호장의 지수 좋아지면 강력 매수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더 빠지면 다음 주에 사야겠죠?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미증시 확인하고 사자 그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두 번 말 안 합니다. 가입하자마자 다음 주부터 초대박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지금 가입하세요. 왜? 오늘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되면 오늘 5호장이 강력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오늘 밀리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강력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네. 자, 오전에 관망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주가가 빠졌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오후 2시 30분에서 3시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관망만 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매매하다가 손실 키우지 마시고, 그리고 코스닥이 쭉 빠지고 있죠. 네. 오늘 분봉 보시면은 오후 딱 12시 30분경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밀렸습니다. 계속. 그죠, 여러분? 자, 오늘 그 시장의 특징 보면요. 자, 잘 보세요. 시장의 주포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질문 잠깐 올라와서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하루 차트를 보고 하는지요? 아니면 며칠이나 몇 주? 이게, 제가 보는 차트는 저는 분봉도 보고요. 일봉도 보고요. 주봉, 월봉 다 봅니다. 다 봐요. 근데 주로 분봉과 일봉을 많이 보죠. 근데 분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수, 네, 지수와 이제 종목 같은 거 종목 검색할 적에 종목 매수 타이밍 잡을 때 보는 거고요. 매수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일봉을 많이 참고합니다. 일봉과 주봉을 많이 보고요. 네. 일봉과 주봉을 보면서 이거 매수해도 되겠다 판단을 하고, 이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분봉을 참고를 하는 거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봉, 주봉, 월봉 다 분봉 다 봅니다. 네, 그리고 쌍바닥은 월봉 차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분봉에서도 쌍바닥이 나오고 일봉도 나오고 주봉도 나옵니다. 네, 어느 딱 하나만 이거 무조건 이것만 봐라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그런 게 생깁니다. 여러분 성향에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수급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 주포는 누구다?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에 급등을 시킬 수도 있고 급락을 시킬 수 있어요. 얘네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오늘 수급이 안 좋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아침에는요, 오전에 장 시작하고 나서는 어떻게 출발했냐면 이렇게 출발했어요. 자, 외국인들이 팔죠? 그죠? 파니까 검정색이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외국인이 파니까 검정색 이 코스닥 지수도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전 10시부터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팔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오전에는 조금 이제 커플링,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나 싶더니만은 오전 10시부터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비록 지수는 올랐으나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오히려 더 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를 올려놓고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더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좋은 건 뭐냐면 지수와 함께 외국인도 같이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좋은 거예요. 맞죠? 근데 외국인들은 안 샀다고. 그럼 이제 또 궁금한 분이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가 있죠. 대표님, 외국인들이 안 샀는데 어떻게 지수가 올라요? 외국인이 매수 안 했는데 어떻게 지수가 올라요? 오를 수 있어요. 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제 방송에 참여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수급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수급에는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더 들어주세요. 수급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자 보시면은 제 방송 들어오시면은 배우실 게 많습니다. 네, 공부할 자료가 정말 많거든요. 자, 올사, 깔사가 있고, 그리고 올팔, 던팔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수를 할 때는 올사 깔사 올려서 사는 거, 그리고 아래로 깔아놓고 사는 거, 그리고 올팔은 올려놓고 파는 거, 던팔은 밑으로 던지면서 파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올사, 외국인들이 올려서 잡으면 주가를 올리면서 위에 있는 매도 호가에 있는 물량들을 먹으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요. 외국인의 자금력을 따라올 자는 없어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깔사를 하게 되면, 깔사, 나는 지금 주가를 올려줄 생각이 없어 얘들아. 나는 이거 좀 더 싸게 잡고 싶거든. 응? 그래서 외국인들이 밑으로 깔아놓고 대기를 타면은 주가는 잘 안 올라가죠. 네, 잘 안 올라가요. 이럴 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수는 빠지는데 외국인 매수는 올라가. 그죠? 이거는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지수의 반등, 주가의 반등을 염두에 두고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전략이에요. 이것도 되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깔사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지수의 반등을 조금 염두에 두고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깔사가 나오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매도를 볼게요. 올팔이 있어요. 팔 때 밑으로 던지면서 파는 건 던팔하게 되면 주가는 급락입니다. 던팔하면 밑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그냥 주가는 영락없이 빠져버려요. 툼에 나오죠. 근데 올팔이 있어요. 올팔. 얘들아, 난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어. 너희가 매수 좀 해줄래? 우리가 안 팔 테니까, 던지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매수 좀 해줘. 우리가 조금 더 높여서 팔게. 이거는 뭐예요? 외국인 안 팔고 그냥 밑으로 안 팔고 올려놓고 팔게 되면은, 여기다 쉽게 말하면 여기다 이제 물량을, 매도를 걸어놓게 되면은 누군가 사겠죠. 그죠? 외국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팔은 무슨 뜻이다? 주가의 하락을 염두에 둔 전략이 되는 거죠. 올팔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올팔은 주가의 하락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외국인 팔았잖아. 올팔했다. 올팔. 이거 올팔이거든요. 올팔하니까 어떻게 돼? 결국 주가 빠지잖아. 이거는 말이지. 근데 장 막판에는 또 뭐가 나왔어요? 장 막판에는 깔사가 나왔어요. 주가 빠졌죠. 빠졌는데 샀어 이제. 주가를 한참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들어 놓고요. 네, 마지막에는 깔사. 그죠? 지수는 빠졌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가 최대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었어요. 1,500억 이상 매도했다가 장 막판에는 1,200억으로 마감했죠. 그러니까 300억 정도를 땡긴 거예요. 거의 1시간 만에. 네, 300억 정도를 땡겨서 마감했어요. 장 막판에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개인이라든지 오늘 기관,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거든요. 개인과 기관, 기관의 매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나오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좀 주워 먹었어.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수급이 안 좋았어요, 외국인들 수급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금융투자의 매도인데, 제가 우리 기관, 그러니까 각 수급 주체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제가 시황을 되게 분석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급 주체별로 특징이 있다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뭐다? 무조건 얘네가 대장이에요. 무조건입니다. 네, 제가 10년 넘게 주식을 봐오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외국인이 무조건 짱이다. 자, 수급 주체별 특성. 외국인 얘가 짱이에요. 네. 대장입니다. 맘 먹으면,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지수는 외국인 마음대로 움직임. 그죠? 네. 그리고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단기 성향이 매우 강함.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수급 주체들이에요. 프랍트레이더. 네. 자, 금융회사. 그러니까 펀드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펀드랑은 달라요. 프랍트레이더로 펀드가 아닌 금융회사의 돈을 불림. 그래서 얘네들은 그달의 실적이 되게 중요해요. 중장기로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주로 단기 성향이 강하다. 주로. 그래서 빨리빨리 수익이 나야 돼요. 주식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물도 하고요. 선물도 하고요. 옵션도 하고. 그러니까 현물과 뭐 선물 파생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외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채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융회사의 돈을 굴리는 그런 주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 가지고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서 얘네 인센티브도 받고, 혹은 계약직이니까 성과가 안 좋으면 잘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 수익에 되게 좀 집착을 하는 스타일이라 공격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투신 같은 경우에는 느긋해요. 펀드죠. 네, 펀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펀드. 펀드를 굴리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고객들이 대장이죠. 고객이 깡패. 무슨 말이냐면은, 고객이 환매 요청을 하면, 네, 매니저는 매도를 해야 함.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액티브, 액티브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으로 펀드 매니저 재량껏 운용을 하는 펀드예요. 액티브는.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패시브 펀드는 대표적으로 ETF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해당 종목들의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패시브 펀드가 되는 거고, 액티브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보면은 고객들이 환매 요청하면은 매니저는 매도해야 되고, 고객들이 매수해주세요 하고 이제 펀드 가입했다.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매니저는 사는 거예요. 매니저 포트가 만약에 A, B, C, D, E가 있었어요. 근데 고객이 어느 날 환매 요청했어. 자금력이 큰 고객이 환매 요청했어. 그러면은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다 팔아야 돼요. 골고루. 고객이 전체 그 운영 규모에서 한 10%, 무려 10%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나 환매할래 하게 되면은 A, B, C, D, E를 전체적으로 10%씩 다 까야 돼요. 까서 돌려줘야 돼, 고객한테. 반대로 전체 내가 만약에 한 1000억 정도를 굴리고 있었었는데 500억에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A, B, C, D를 더 사겠죠. 그죠? 더 사겠죠. 네.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거예요. 그런 주체들이고요. 그리고 연기금, 얘네들은 좀 느긋합니다. 느긋함. 중장기 성향이 강함. 또 좀 보수적이에요. 되게 보수적. 네.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바닥을 찍잖아요. 찍게 되면 금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막 급락할 때부터 미리미리 막 선침에 들어와요. 물리면서 매수를 막 하는 스타일이라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 느긋하게 사요. 한참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추세를 확실하게 돌리는 걸 보고 매수하는 스타일이랄까요? 연기금은 약간 좀 늦게 매수를 하죠. 늦게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추세가 추세의 방향성을 후 매도를 함. 이런 애들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조금 이제 타이밍상 살짝 늦을 수 있는데 그래도 추세를 제법 잘 잡습니다. 우리가 연기금의 수급을 분석을 할 때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연속성, 반드시 체크.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속성이라는 것은 3일. 예. 그러니까 매수도 3일, 매도도 3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매수를 연이어서 연달아서 쉬지 않고 3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네, 실제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매도를 3일 연속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제가 꾸준히 지켜본 결과 100%는 없지만 그런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그걸 다 찾아보진 않을 텐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코스닥에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우리가 성향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자. 아무튼 최근에 보게 되면은 수급이 조금 이제 부정적이었던 게 뭐냐, 주가가 급락을 할 때에 그렇게 열심히 분할 매수를 하던 금투가요, 네, 최근 반등권에서는 수익 실현을 일부 했죠. 당연히 우리 유료방도 수익 실현 했었으니까, 비중 줄였으니까. 금투가 최근에 열심히 사다가 반등 나오면서 또 팔았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팔고 있네.
그죠, 여러분들? 네. 아직까지 팔고 있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또띠양님. 그 소리가 아니라,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급이라는 거는 지수. 지수입니다.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에도 적용이 되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3일 연속성은, 이건 지수에만 해당됩니다. 지수에만. 네. 그러니까 이건 수급주체별 특성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 맞는데, 연기금의 경우에는, 요거는 지수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자, 3일 연속성은 지수에만, 코스닥 지수에만 적용. 종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명심하시고. 그래서 주가가 막 급락을 할 때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던 금융투자가 최근에 아직까지 매수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좀 부정적이죠. 네,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단기 시세의 어떤 시세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수급 주체들인데 최근에 아직까지는 별로 현재 주가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 봐요. 그리고 연기금도 살짝 기대했는데 3일 연속 순매수가 될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했었어요. 그죠? 네. 투신도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여지는 코스닥의 수급은 썩 좋지 못하다. 맞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스닥 수급은 최근 이틀 수급은 부정적. 네. 물론 이제 뭐 부정적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무조건 더 빠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추이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지만 결국 밀려봤자 쌍바닥이다. 자, 왜 쌍바닥이냐 잘 들으세요. 이 점부터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수 진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어떤 지표를 참고했죠? 이 검정색 시그널 기억나시죠? 요게 두 개 뜨면 진바닥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코스닥 존버 클라이막스라는 지표인데 이거 두 개 뜨면 진바닥입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바닥 맞췄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쌍바닥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빨간색의 존버 시그널이 또 뜬 거예요. 검정색은 존버 시그널 클라이막스고요. 빨간색은 그냥 일반 존버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부터 체크를 할 것은 뭐냐면 클라이막스 폭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서 빨간색의 이 존버 시그널이 떴을 때 그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네.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사례 분석. 무조건 사례를 분석해라.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상승 추세에서 지금 이제 꺾이고 있는 구간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그 클라이막스가 떴을 때에 실제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막스가 떴어요. 뜨고 반등이 나오다가 첫 존버 시그널이죠. 진바닥이죠, 그죠? 올라가죠? 계속 주가가.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다음에 나온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자, 이때도 보세요. 검정색 떴죠? 반등 지금이랑 차트가 상당히 비슷하죠? 15년도인데요. 이때도 올라가다가 빨강이 떴어요. 진바닥이었죠. 네, 단기 진바닥. 그리고 이제는 2016년도 없었어요, 그죠? 당분간은 쌍바닥, 이때 한번 있었네요. 이건 되게 큰 쌍바닥인데 떴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빠졌죠. 근데 역시나 이때도 쭉 올라가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까만색 떴죠? 뜨고 쭉 올라가다가 두 개 뜨고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빨간색이 뜨죠. 이때가 진바닥이었습니다. 그죠? 기가 막히죠. 이때 진바닥이었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또 볼까요? 그리고 요때 보세요. 이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무역전쟁에다가 18년도에 뭐가 있었다? 무역전쟁이 있었다. 무역전쟁이 있었고 경제 위축이 있었다. 그죠? 예. 우리나라 또 그 무역수지도 막 안 좋아지던 그런 때입니다. 먼저 여기서 까마귀 두 개 떴죠. 역시나 진바닥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빨간색 존버 시그널이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떴어요. 무슨 말이냐면 떴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사라진 거예요. 정확하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빨간색 존버 시그널 뜨고서 바로 말아 올렸죠. 말아 올리면서 바로 그냥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요때 이제 경제 위축, 제가 그랬어요. 경제 위축은 더 빠질 수 있다. 경제 위축은 이게 진바닥이 아니에요. 경제 위축 시그널이 있을 때는 검정색이 2개, 3개, 4개, 5개 뜰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일단은 2개 뜨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빨간색 떴죠? 떴는데 바로 빨간색 뜨면 바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또 검정색 떴죠? 뜨고 나서 반등 나왔는데 이 쌍바닥 조정 구간에서 빨간색 또 뜨죠?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진바닥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쭉 올라갔죠? 이게 이제 2018년도 12월 달입니다. 10월 달, 11월 달. 그리고 19년도 볼게요. 19년도에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19년도에도 무역전쟁이 계속될 때죠. 지속되면서 심지어 이제는 그 일본의 술 규제까지 있었던 해였었는데요. 그때도 검정색이 떴어요. 맞죠? 반등이 나왔죠? 빠졌어요. 오늘과 되게 비슷하죠. 이때도 빠지면서 아래 꼬리가 하나도 안 달렸는데 빨간색. 그게 진바닥이었어요.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이때는 이제 그 코로나. 이때는 쌍바닥이 없었어요. 계속 올라갔죠. 계속. 그리고 작년부터 재작년 보게 되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쌍바닥이 없었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유튜브에서. 이거 한번 있었었구나.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단기적인 쌍바닥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개 나왔고 반등 나왔고 지금 빨간 거 나왔죠. 맞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한국 증시가 더 빠질지 바로 반등이 나올지 저는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설사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다? 매수 관점이다. 물려있으면 홀딩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저점 깨질 확률 극히 낮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제 위축이 아니면 경제 위축으로 가는 시그널이 아니면은 저점 안 깨집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에 그런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죠. 제가 이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수차례 분석을 해드렸어요. 종전에 했었던 야간 침투 훈련 방송 등을 통해서 시황 브리핑 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 위축 시그널 없다. 특히나 고용 시장이 너무나 좋다.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왔었던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즉 이제 물가가 급등하는 거를 제외하면은 경제 흐름은 아주 양호하다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요게 이제 조금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계속 축소가 좀 되고 있는 부분, 요거는 조금 이제 투자 심리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차트인데 이게 지금 계속 쭉쭉쭉쭉 밀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이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다가 이게 나중에 역전, 마이너스,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요거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보통은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게 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주가가 폭락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뜨게 되면은 약간 좀 뒤늦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면은 좀 뒤늦게 증시에 반영이 됩니다. 뒤늦게. 이때 보시면은 이때가 코로나 전에, 그죠? 19년도 후반에 딱 이게 떴었었죠, 그죠? 요때 9월이었나요? 8월 정도에, 8, 9월 정도에 떴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19년도에도, 그죠? 19년도에도 이거 아까 말씀드렸구나. 언제였었냐 또. 언제였냐면은 여기도 있네요.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잖아요. 근데 2007년도,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무시를 할 건 아니에요. 무시를 할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이게 계속 꺾이고 있다, 이런 점들은 증시에 부담되는 요인이긴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마이너스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당장 지수가 폭락을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워낙에 이게 유명한 시그널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서 야 이거 이렇게 되다가 역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누를 수 있어요. 짓누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장단기 금리차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가자. 알죠? 알고 가자. 이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된다는 것은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경기 둔화 시그널을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장기 금리, 장기 10년물 금리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게. 근데 그게 무조건 경기 둔화는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과거에 이 장단기 금리차와 어떤 주가의 퍼포먼스들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예전에 흥미로운 리포트가 있었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는 구간에서는 시크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좀 더 퍼포먼스가 좋더라. 이런 리포트도 과거에 있었었습니다. 네.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자, 그리고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까? 가만 있어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까? 잠시만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오래 걸려 이 사이트는. 버퍼링이 조금 있어. 이건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차트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100 보이시죠? 100. 이게 100 위로 있으면은 뭐예요? 경기 확장. 100 위에 있을 때는 경기 확장 국면이고 100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 위축 국면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건 이제 OECD 국가들 대상으로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나라별로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나라별로 미국도 넣을 수 있고 한국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건데 일단 저 그냥 토탈로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18년도에서 19년도 여기가 19년도쯤인데 18년 후반에 꺾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가죠. 마이너스가 아니죠. 100 밑으로 빠지죠. 예, 그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미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꺾였었다 그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네. 요때도 보시면 2011년도 11년, 12년도 그때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 막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 못한다. 이것도 무시 못한다. 아주 이것도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OECD 경기에서 최근에는 조금 밀리고 있죠. 최근에는 밀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장단기 금리차도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서서히 조금씩 밀리고 있는 국면이긴 하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서 당장 설레발 칠 정도는 아니에요. 왜? 고용시장도 좋고 지금 딱 하나 물가가 문제인 거지 다른 경제지표들은 다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자. 다음으로 그래서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쌍바닥 구간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지 더 빠질지 모르겠으나 빠질 경우에는 저점 추가 매수의 찬스로 그죠? 신규 매수의 찬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까 제가 수급이 좀 별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부담스러운 거는 팩트예요. 요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쵸? 1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팔아제끼기 시작을 했고 1월 내내 팔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지수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요거는 부정적입니다. 네, 이거는 절대로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수급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우리 유료연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한번 또 세게 한번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세게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어디 적어놨지? 요거 아직 한 발 남았다. 요거 아직 한 발 남았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저는 제가 그리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제가 보는 그림은 일단 여기서 반등을 준다. 반등을 준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리고 반등을 주면은 그 이유가 또 한번 저는 떡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후에. 왜? 이 수급이 너무 지금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올려드리는 것들 여러분 빼먹지 말고 보세요. 네,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쉽습니다. 진짜 제가 막 사례 분석,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안 보시는 분이 많아요. 이것도 봐봐. 코스닥 월봉이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 후에 반등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패턴이거든요. 코스닥 지수의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자 보세요. 이 빨간색 시그널 떴죠?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상승 추세 20월선 보이십니까? 연두색이 20월선인데 이 20월선이 반등이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가 우상향일 때입니다. 우상향일 때 월봉이 급락을 하면서 이 20월선을 깨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을 하면서 깼을 때 그 전후로 주가 움직임을 체크를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빠졌던 그 달에 그러니까 10% 이상 급락했을 때 빠졌던 그 달에 허리까지 반등을 주거나 허리 딱 중간 아니면 그 달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다음 달에 허리까지 반등이 나오거나 딱 그 패턴이에요. 단 한 번도 반등이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월봉이 일단 10% 이상 깨졌다는 것 자체가 큰 악재가 있었던 거거든요. 맞죠? 이번에도 되게 많이 빠졌지만 과거에도 다 공포스러울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다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빠졌던 그 달에 허리까지 감아 올리거나 아니면은 다음 달에 말아 올리거나 100%입니다. 100%.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 패턴이 이번에도 적용이 된다라면 이때까지는 100% 확률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적용이 된다라면 허리가 어디냐? 정확하게 938포인트예요. 정확하게. 여기가 딱 허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2월달에 허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 겁니다. 아셨죠? 지금이 이제 877포인트인데 허리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상승 확률이 7% 정도 남아있거든요. 제가 지수가 1% 올라갈 때 일반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2% 3%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가 앞으로 7%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들은 못해도 14에서 21% 정도 지금 오늘 종가 대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가 어떻게 돼요?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왜? 3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드디어 그때 되면 또 한참 뭐 50bp를 올리냐 25bp를 올리냐 그런 거 가지고서 한참 또 논란이 일 거예요. 지금도 이미 뭐 말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허리까지 반등이 나오고서 빠지는 그림 전 지금 그걸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예상한 대로 100% 움직인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더라 이런 패턴이 있더라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결론을 내볼까요? 월봉 패턴상 보면은 일단은 이번 달은 오를 확률이 높다. 그죠? 네. 월봉 패턴상 보면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클라이막스 존버 시그널 이후에 반등이 나오다가 밀리면서 쌍바닥 구간에서 이 빨간색의 존버 시그널이 뜨게 되면은 역시나 이 또한 반등 확률이 높더라. 그죠? 사례 분석 결과 거의 뭐 이거는 뭐 95% 이상이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다. 확률에 베팅하자. 어제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CPI, 어제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컨센서스보다 상회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결과는 상회했잖아.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보세요.
어제 요거 7.5%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7.3%였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과거 이력을 보니까 대체로 이게 이제 검정색이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왼쪽이 빨간색은 뭐예요? 상회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다 빨갛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이번에도 상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상회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분석할 때는요 과거 차트, 과거 자료를 다 뒤져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황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직장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신 분들은 솔직히 불가능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제 업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저는 이것만 분석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허리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FOMC 회의까지 한 번 더 떡락할 수 있다. 자, 그것도 이제 2월 예상대로 코스닥이 938 허리 올라오면 네, 3월엔 FOMC 회의 우려로 급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물론 또 그때 이제 뭐 경제지표 월 초에는 매월 초에는 경제지표가 나와요. 중요한 것들이 매월 초 주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증시 흐름이 바뀔 수 있음. 그러니까 경제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보면서 대응해야 함. 무조건 빠진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경제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하자. 근데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는 있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도 역시나 너무 알차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물 좀 마실게요. 자, 미증시 시작했습니다. 미증시 출발했고요. 일단은 나스닥 가능성 아까 제가 오늘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나스닥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 애매하다. 애매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화면 잠깐 보시죠. 맥점이 캡처 안 해놨나? 여기 있네. 맥점이 나스닥 지수에 있어서의 맥점이 14,000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가 맥점이에요. 자, 왜 여기가 맥점이냐면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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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또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또 오늘도 지지받은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일봉만 보고서 야 이거는 올라가겠다 싶었어요. 지지받을 자리 지지받았으니까 이거는 반등 나오겠다 싶었는데 분봉을 보니까 분봉 보니까 지지를 받은 게 물론 지지를 받긴 했는데 막판에 캔들 하나더라고. 이 지지받은 흔적이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우리 유료회원님들께 애매하다. 정정한다고 이렇게 되면 미증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봉이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 이때 지지를 받고 최소 분봉상 쌍바닥을 찍은 모습이 보였다면 제가 나스닥 올라갈 것 같습니다 했을 텐데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분봉상 지지받은 캔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솔직히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장중에 나스닥 선물 흐름을 봤어요. 근데 나스닥 선물 흐름이 다행히도 좋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도 잠깐 나스닥 선물 흐름 잠깐만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보여야 되면은 괜찮네요. 역시나 네, 흐름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네, 괜찮아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잠깐만요. 나스닥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 저항대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기 14,500포인트 북을 여기가 똑같이 저항대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가 얼마냐면 14,465포인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도 똑같이 저항대 제시해 드릴게요. 네. 자, 어제 제시해드렸던 14465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나스닥 14465포인트 부근 강력 저항대입니다. 네. 뚫어주면 긍정적이고요. 뚫지 못하면은 별로겠죠. 종가 기준으로 뚫어주면 긍정적입니다. 근데 애매하게 시작하면 애매하게 마감하면 조금 그래요. 네, 일단은 뭐 뚫어주는지 여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네. 아무튼 나스닥 선물은 분명히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우리 야간 선물도요. 지금 보시면은 나쁘지 않네요. 그죠?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0.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흐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오늘 장 중에 나스닥 선물이 거의 마이너스 1%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으니까 당연히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황편 말씀드려 보겠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특공개미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미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오늘 유튜브에 새롭게 청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특공개미 무료 카톡방에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카톡 검색창에서 특공개미TV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녹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